편입사겐 편입N. 자, 일단 오늘 좀 OT를 먼저 시작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기초 수학에 대해서 좀 해봅시다. 자, 오늘 첫 시간은 OT를 먼저 좀 진행을 할게요. 자, 일단 저는 이름이 이렇게 돼요. 제 이름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 중앙대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중앙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 책에 아마 첫 페이지에도 제 이름 써 있긴 할 거예요. 제 이름 써 있긴 할 거니까 뭐 보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도 편입을 했습니다. 예전에 편입을 했고 저는 일반 편입으로 이제 편입을 했고요. 중앙대학교 공과대를 졸업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냥 뭐 지금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그냥 말로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뭐 제가 그냥 간단하게 뭐 제 소개를 해드릴 만한 거는 뭐 어차피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지내다 보면은 그냥 믿고 그냥 믿고 따라가서 하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겠다라고 믿음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만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22학년도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지금 시험을 치고 있기 때문에 합격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1년도 제일 최근 거를 말씀을 드리면 12월 달 현강생 기준으로 저희 학원에서 선생님들 다 통틀어서 제가 합격률이 제일 높았어요. 아무래도 영어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문과 학생들이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자연계 학생들만 있을 거고 그랬을 때 제가 합격률이 좀 많이 높았거든요. 거의 100명 정도 같이 했었는데 100명 가까이 했었는데 떨어진 학생이 한 4, 5명? 4명? 5명 정도? 그 정도 빼고서는 거의 다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명은 안 됐고 100명 가까이 됐었는데 그래서 그리고 상위권, 여기서 말하는 상위권은 서성 한 중 2까지 요렇게를 쳤을 때 합격률이 한 20% 정도 됐었거든요. 상당히 괜찮게 갔죠. 그래서 뭐 같이 1년간 잘 지내면은 여러분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드실 수 있을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혹시 지금 여러분들 중에 그 편입학에 대한 정보를 조금 알고 오셨나요? 알고 왔어요? 많이는 아니고 저희도 어우, 학생 아주 괜찮네. 좋아. 분위기 이렇게 잘 만들어 보면 돼. 그러면 아주 오래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제가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편입을 하고자 하니까 지금 학원에 와서 이렇게 수업을 듣고 있는 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정보들은 알고 있겠지만 제가 이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자연계 편입학은 크게 전형이 3개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 편입 영어랑 편입 수학을 치는 그냥 가장 보편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이렇게 시험을 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그래서 여기는 학교가 뭐뭐 있다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 왜냐면 그냥 거의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나머지 2개가 이제 좀 몇 개의 대학들이 이런 전형을 칩니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머지 두 학교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 전형은 공인영어, 토익이 필요해요. 토익이랑 그리고 수학 시험을 봅니다. 그런 학교가 대표적으로 서울과기대가 있고요. 그리고 경희대학교가 있어요. 이 2학교 다 토익 성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수학 시험을 쳐요. 됐죠?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영어가 없이 수학만 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 수학만 치는 학교가 가장 대표적으로 중앙대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이화여대가 있고요. 그리고 세종대학교가 있어요. 물론 이 외에도 있어요. 그냥 이런 학교들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몇 개 학교들이 이렇게 7분, 나머지 대다수 학교들은 1번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 성, 한, 다 1번 유형. 됐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자연계 편입학은요, 최근에 또 살펴보시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슈 중에 하나였던 게 국민대학교가 자연계 전형을 바꿨어요. 원래 영어 수학을 봤거든요. 근데 물론 수학만 봤던 과도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 공과대가 영어 수학을 봤었는데 올해 갑자기 전형을 바꿨어요. 수학 100%로. 그래서 요즘 편입 수학은 중요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정보들을 찾아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들을 들으신 분들도 꽤 계실 거야. 뭐냐면은 상반기에는 영어에 초점 맞추고 하반기에는 수학하면 됩니다. 요즘에는 조금 잘못된 정보예요. 요즘에는 처음부터 좀 수학을 열심히 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나중에가 편해져. 그리고 나중에가 편해지고 또 막판 돼가지고 예를 들면은 한쪽만 파고드는, 그냥 수학만 죽어라고 하는 이런 케이스가 안 되고 영수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밸런스를 유지를 잘 하려면 초반부터 같이 병행을 하셔야 돼. 그래서 요즘 수학의 중요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죄송해요. 자, 편입 수학을 이제 완벽하게 이제 정복을 하려면 요즘에는요, 편입 수학이 예전이랑 문제 스타일이 좀 달라졌어요.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조금 달라졌거든요. 첫 번째는요, 개념을 자꾸 물어요. 개념을 자꾸 묻고, 두 번째는요, 공식들을 묻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계산력을 필요로 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예전이랑 지금이랑 변하지 않은 거예요. 요 세 가지는 예전이랑 지금이랑 변하지 않은 거고, 요즘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즘에는요, 문제 스타일이 조금 달라진 게, 문제를 해석해야 되는 해석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편입 수학을 공부를 하실 때 개념이나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잘 해놓지 않고 복습을 좀 완벽하게 해두지 않으면은 문제 적용이 조금 힘들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반기부터 좀 수학에도 좀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야 돼.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묻는 문제들이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저거는 무슨 소리냐면, 조금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하는 거는 편입 수학이잖아요. 편입 수학. 이 편입 수학이라는 과목은요, 대학 수학이에요. 대학 수학이다 보니까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저희가 이제 배워야 되는 부분들, 이제 대학 수학을 배우다 보면은 이 뒤쪽에 가면 이제 뭐 공학 수학이라든가 고등학교 때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런 과목들이 이제 보이게 될 텐데, 그런 과목들을 대학교에서 배울 때 만약에 그 방식대로 그대로 배워버리면 그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편입 시험에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절대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없어. 그냥 단적으로 그거를 정말 이렇게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학교가 어디냐면 중앙대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30문제를 60분간 시험을 쳐요. 그러면 이걸 꽉 채워서 친다는 전제하에 한 문제당 2분이야. 근데 생각해봐요. 시험지 처음에 받으면은 무슨 이렇게 오타 검사해야 되고, 막판에는 OMR 교체 안 해주기 때문에 그 OMR 쓰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러면 한 문제당 풀 수 있는 시간이 2분이 채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대학교에서 배우는 문제들이 과연 모든 문제가 다 2분 안에 풀리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대학교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런 거를 쳐보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걸 쳐보면
조금 어려운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막 문제 한 5개 주고서 시험 시간 3시간 이렇게 주잖아. 말이 안 되는 거야, 애초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대학교에서 배우는 대로 그대로 적용하려고 했다가는 망하는 거죠.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 대학 수학이라는 과목을 입시, 편입 수학이라는 과목에 맞춰가지고 저희는 조금 배우게 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풀이 방법 자체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 중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요 5가지를 잘, 이 습득을 하셔야지만 편입수학을 정복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편입수학 출제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수학이라고 그랬죠. 그 대학수학 중에 첫 번째 과목이 미적분학이에요. 미적분학인데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저 이미지의 저 책은요, 가장 유명한 책이거든요. 제임스 스튜어트의 칼큘러스라는 책인데 거의 우리나라 모든 대학이 다 저 책을 보신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기본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저 과목에서는 무엇을 주로 다루냐? 미분, 적분, 급수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선형대수학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이 선형대수학은 무엇을 다루는 거냐면 행렬이랑 벡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업수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공업수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거는 무엇을 배우는 거냐면 미분방정식이라는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대학에서는 어느 정도 배우냐? 최소 얘가 2학기거든요. 2학기란 얘기는 1년씩이죠. 그러면 1년씩을 배우는 과정을 저희는 지금 1월이기 때문에 12월 이전에 다 끝내놓고 그거에 대한 체화까지 시켜놔야 돼. 그리고 편입시험에 나온 기출문제들까지 풀어봐야 되겠죠. 이런 과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대학교에서 배우는 시간은 이만큼인데. 근데 다행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는 편입학이라는 입시잖아요. 입시. 수학이라는 학문이 아니고 입시잖아요. 입시. 그래서 포커스를 이 대학 수학이 아니라, 물론 기반은 대학 수학이에요. 기반은 대학 수학이지만 그 대학 수학을 편입 수학에 조금 더 맞게끔 재배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미분적분학을요, 총 4과목으로 쪼갤 겁니다. 미적분 1, 2, 3, 다변수 미적분. 저 책을 4과목으로 쪼개요. 그리고 선형대수학이라는 책은 그냥 갈 거예요. 이건 그냥 갈 거고, 그 다음에 공업수학 같은 경우에는 1, 2로 쪼갤 거예요. 그래서 총 7개 과목을 저희가 1년 동안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나갈 거고, 그러면 이제 1년간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자, 1, 2월 달 동안에는요, 무엇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빌드업이야. 본 게임은 아직 시작을 안 합니다. 그냥 빌드업을 할 거예요. 빌드업을 할 건데 기초 수학을 할 겁니다. 그냥 편입 수학을 하기 위한 기초를 쌓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 그거를 1, 2월 달 동안에 할 건데, 물론 이 기초 수학은 출발점은요, 정말 기초적인 내용부터 출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처음 부분은 이런 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야.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지만 그래도 기초 수학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왜 그런지 말씀을 드려볼게. 자, 왜 그런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게 편입학이죠. 자, 편입학 같은 경우에는 그 수능이나 수시, 정시나 수시 마찬가지로 신입학, 신입학 입시 말고
이 편입학에서 그러니까 이 신입학과 편입학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를 들면 재수학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들을 보면 중학교 때 말고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보면은 그 중에서는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못했던 학생도 있지만 머리가 굉장히 좋은 학생들이 있잖아. 근데 그런 친구들이 갑자기 수능에서 조금 미끄러져가지고 원치 않는 대학을 가는 케이스들도 있죠. 근데 그런 친구들이 편입을 준비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해온 게 아까워서. 그걸 쉽게 버리고 맨 땅에 헤딩하기가 쉽지 않거든. 그러면은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요, 대부분은 공부를 진짜 어느 정도 잘했던 학생은 거의 없다는 소리야. 다 비슷한 수준에서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 2월 달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본 게임이 들어가기 전에 조금 내가 제대로 준비하고자 하는 이 본 게임 들어가기 전에 조금 습관 자체를 좀 잘 들이기 위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무슨 소리냐? 공부라는 건요.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할 거고 뭐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강의, 컨텐츠 어떤 것이 됐든 간에 그냥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 드려서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정작 시험장에 들어가는 건 누구야? 여러분들이잖아.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연락이 준비했어. 그래도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떡해? 그럼 당연히 그 결과는 좋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1, 2월 달 동안에는요. 1, 2월 달 동안에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입을 준비하시는 학생들 중에는 공부하는 습관이 제대로 잡혀져 있는 학생은 거의 없어요.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극소수야. 그런 친구들을 기준으로 잡을 수는 없어. 보편적인 케이스를 잡는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1, 2월 달 동안에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정말 쉬운 내용을 하면서 내가 나중에 어려운 내용이 닥쳤을 때 제대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공부하는 습관을 잘 잡으셔야 돼. 그래야지만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운 단계가 나왔을 때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헤쳐나갈 수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1, 2월 달 동안에는 기초 수학을 하겠지만 출발점은 정말 낮은 위치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쉬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쉽기 때문에 뭐 별거 없는데 이렇게 여기실 수도 있어. 대신 그런 거를 할 때부터 좀 공부하는 습관을 잘 들여두라고. 그래야지만 본 게임이 들어갔을 때 준비를 잘 하실 수 있을 거란 얘기야. 자, 그래서 1, 2월 달 동안에는 기초 수학을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적분을 3개로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3월에서 5월 달 동안에 미적분을 나갑니다. 3월이 미적분 1, 4월이 2, 5월이 3. 이렇게 3개월 동안 나갈 거고요. 그리고 6, 7월 2달 동안에 선형대 수학 과목을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뭐냐면 아까 전에 미적분학 책을 총 4과목으로 쪼갰잖아요. 그리고 선형대 수학이라는 과목은 아예 다른 과목이잖아. 근데 갑자기 얘 4과목을 쪼갠 거를 3개는 여기서 하고 갑자기 다른 거 했다가 왜 돌아옵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준비하는 건 뭐라 그랬냐면 대학 수학이 아니고 편입 수학이라는 입시를 준비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에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도록 나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적분학하고 선형대 수학을 하고 난 다음에 다변수 미적분으로 넘어갈 겁니다. 8월 달에. 그리고 마지막에 9, 10월 달 요때 공학수학 1을 할 거예요. 1을 하고요. 마지막 11월, 12월 때 기출 파이널을 합니다. 그럼 뭔가 하나가 빠진 게 있죠. 공학수학 2가 빠졌죠. 일부러 뺐어요. 자,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
공학수학 2는요. 저희가 준비하는 모든 과목 중에 제일 어려워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외우기도 어렵고 그냥 어려워. 근데 이건 여러분뿐만이 아니야. 편입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이 다 그렇게 느껴요. 애초에 어려운 내용을 배우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막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못할 정도는 아니고 우리가 했던 거에 비해서 어렵다는 얘기야. 앞에서 하는 거에 비해서 그거에 비해서 어려운 데 비해 이 부분이 출제되는 학교가 제한적이에요. 나오는 학교가요. 중앙대학교 공과대가 있고요. 홍익대가 있고요. 항공대 정도가 있어요. 이 학교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출제가 안 돼요. 나온다고 하더라도 킬러 문제 이런 게 아니라 변별력이 좀 떨어지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학교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규 과정에선 하지 않아요. 왜? 포커스가 생각해봐.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저도 공부를 했다 그랬잖아.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언가가 이렇게 좀 수월하게 잘 흘러갔어. 근데 어떤 한 부분이 어렵대. 아, 근데 이게 나도 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려우니까 얘가 어떻게 보이겠어? 중요해 보일 거 아니야. 이게 왠지 킬러 문제 같고 막 이렇게 보일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데. 그래서 포커스를 조금 뒤로 뺀 거야. 한 발짝 이렇게 슬쩍 물러난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저희는 그러면 이런 학교들 다 버립니까? 아니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선택 특강으로 따로 준비를 해요. 작년에도 이렇게 했고 올해도 이렇게 했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요거 말고도 자, 기초 수학하고 미적분하고 선형대수하고 다변수하고 공학수학하고 기출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교재를 받아보시고 정규 진도를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교재에 있는 내용만 소화를 잘 해도 어느 정도 합격하는 데는 무난해요. 다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욕심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도 공부하는 입장에선 조금 불안할 수 있잖아. 그렇잖아.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길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충족을 더 시켜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준비하냐면 실전 문제풀이라는 걸 따로 준비를 또 해요. 그러면은 이제 얘는 뭐냐면 조금 더 실력을 올릴 수 있도록 가려고 하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생각해봐. 아무리 이제 뭐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복습하고 공부했어. 근데 만약에 확인 점검이 잘 안 돼. 물론 매달 모의고사 테스트가 있어요. 매달 모의고사 테스트가 있지만 한 달에 한 번 치는 시험이 어쩔 땐 잘 보고 어쩔 땐 못 보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확인이 잘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불안 요소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월 정도부터 진도가 어느 정도는 나가야지 뭘 확인을 하지. 그래서 한 5월 정도부터 문제풀이 테스트이자 피드백에 대한 문제풀이 특강을 따로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학수학 1이 나가는 시점, 이 시점부터 공학수학 2를 병행해요. 근데 이렇게 병행해도 됩니까? 보통은 1, 2 그러면은 1이 끝나야지 2를 할 수 있을 것 같잖아. 아, 근데 얘는 안 그래. 따로 해도 돼. 따로 해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점에 아마 요거 두 개를 같이 할 거야. 그 전까지 이제 문제풀이를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공학수학 2를 하면 요런 학교들을 시험을 대비를 하실 수가 있죠. 응?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면은 아무래도 중요도가 얘가 더 있어 보이겠죠. 정규 과정이니까. 근데 그게 맞아요. 생각을 해보면 그게 맞는 거야. 왜냐면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이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으면 안 된다고.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요.
예상 문제 풀이를 합니다. 지금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1월 6일? 1월 6일이죠? 제가 어저께 지금 시험을 치는 학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시험 완전 직전? 그냥 좀 게릴라성 있게 직전 특강을 예상 문제 풀이를 특강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좀 이따 궁금하면 제가 보여드릴게. 오는 길에 연락을 계속 받았던 게 오늘 명지대학교 시험이 있었거든요. 어제 저녁에 한 게 똑같은 게 2개가 나왔다네. 그래서 그냥 보자마자 답 찍고 넘어갔대. 여러분도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게.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상 문제 풀이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출 문제가 아니고 따로 이제 제가 이런 부분이 시험 문제에 나올 것 같다라는 부분을 따로 이제 엄선을 해가지고 실전 시험에 대비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제가 1년 동안 진행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편입수학을 공부할 때는 3박자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수업이에요. 어차피 수업 준비는 제가 하겠죠. 수업 준비는 제가 할 거고,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개념이랑 빈출 유형들을 마주치게 될 거야. 그럼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건 제 몫인 거고,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 몫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습을 잘 하셔야 돼. 전 예습을 강조하는 편은 아니에요. 예습은 굳이 하지 않아도 돼. 막 찾아보고 그런 거 안 하셔도 돼. 대신에 뭐만 잘 하시냐면 복습만 좀 신경 써서 잘해줘. 너무 양이 많아져가지고 어디서부터 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 이 말이 제일 두려워. 이미 양이 이만큼 쌓여버려가지고 수습이 안 돼. 수습해달래. 그걸 내가 어떻게 해. 물론 그렇게 해서 또 다시 수습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제발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이잖아. 그렇게 안 되게끔 해달라고. 응? 그래서 복습을 좀 잘 해주시는데 뭐 공식 정리해야 될 거 있으면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거는 제가 책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드릴 거야. 응? 건너뛰는 거 없이 다 풀어드릴 거고,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잘 해두시라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저 또한 편입을 경험했다고 말씀드렸잖아. 그런 생각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입시 결과를 얻은, 즉 입시에서 성공하신 분들이라면 이 자리에 없겠죠. 누가 입시 성공했는데 편입 준비하겠어? 그렇지 않아? 이 자리에 없을 거라? 그러면은 아직 그 입시 성공에 대한 경험을 못 해본 거잖아. 자, 그럼 먼저 경험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 저는요, 정말 조금 성적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부를 안 하던 사람이었어요. 공부를 안 하던 사람이 나중에 극상위권이 돼요, 제가. 이 중간 과정을 이렇게 올라가기까지 어떻게 했냐면, 저는 항상 제 실력을 티를 엄청 냈어요. 무슨 소리냐?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걸 티내지 않으면 절대로 실력은 올라가지 않아. 그만큼 모르는 게 티가 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절대 실력은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를 많이 하시는 게 좋냐면 질문 무조건 많이 하시는 게 좋아. 그래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냥 그런 것도 계속 확인하시고, 뭐 수학 질문 아니어도 돼.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영어?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뭐 영어 말고 뭐 그냥 편입에 대해서 궁금하다. 물어보세요. 괜찮아. 웬만한 거 다 알아. 그러니까 어떤 거든 괜찮으니까 다 물어보시라고. 그래서 자꾸만 이런 질문하고 이러다 보면은 저와 이렇게 좀 유대관계가 좀 형성이 될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까? 저와 유대관계 형성이 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여러분들은 좋은 학교 갈 확률이 높아져.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 보통 보면은 항상 그랬어. 보통이 아니라 항상 그래. 거의 그냥 공식이다 생각하시면 돼. 근데 제가 그렇게 막 그렇게 막 진입장벽이 높고 어려운 사람이 아니야. 되게 막 장난꾸러기에다가 막 그런 편이라서 막 이렇게 막 뭐 그 좀 이렇게 좀 화도 많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게 화가 많은 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그냥 다 물어보셔도 괜찮아.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 수업 복습 질문에 대한 3박자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 요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되는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수업할 때 노트 정리 진짜 잘 해두세요. 노트 정리 잘 해두시고 저 노트 정리에 대해서는 따로 다시 말씀을 드릴게. 그 다음에 복습할 때는 최소 5회독 이상은 해야 돼. 많이 봐야 돼. 이건 최소야. 최소야, 최소. 제가 본 학생 중에 이런 학생도 있었어. 작년 학생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봐봐요. 미적분이 1, 2, 3 3개 있죠. 다변수 있죠. 선형대수 있죠. 공학수학 있죠. 작년에 어디 이제 제가 뭐 실명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어떤 학생 보니까 저 이런 학생 봤어. 책을 5권씩 샀어. 5권씩 샀어. 왜 그러냐? 마치 처음 보는 듯한 느낌 받아보려고 그랬대. 내가 사라고 한 거 아니야? 나 사라고 안 했어. 지가 그렇게 한 거야 그냥. 근데 그거보다 현명한 방법 얘기해 줄까? 한 권만 사. 한 권만 사가지고 대신에 책에 필기 아무것도 하지 마. 노트 정리만 잘해. 그럼 되잖아.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이 친구는 그냥 책에다 풀겠대. 그래서 5권씩 샀어. 그래서 나중에 쌓아보니까 막 책만 이만큼 있어.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 친구 이거를 이 5번 보라고 했다고 진짜 미친놈인 줄 알았던 게 5권을 5번씩 봤더라고 이렇게. 그럼 얘는 몇 번을 본 거야? 엄청나게 많이 봤겠죠. 나중에 어느 수준까지 달하는지 알아요? 뭐 미적분 2에 어디 몇 페이지 어느 정도쯤에 위치가 어디에 있는 문제랑 비슷하다 이런 것까지 기억하고 있어. 나보다 책의 위치를 더 잘 알아. 결과 말씀드릴까? 성대 전자 갔어.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국에는 최소 5번을 보란 이야기는 5번에 맞춰서 보실 생각하지 말고 그거 이상 보셔도 돼. 본인 실력에 맞게끔 그만큼 더 봐야 될 것 같다 싶으면 더 보는 게 맞는 거고. 응?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싶으면은 그 정도 보란 얘기죠.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질문하실 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냥 문제 가져와서 모르겠어요. 풀어주세요. 이건 하지 마세요. 왜? 이거는 도움이 여러분한테도 1도 안 되는 거야. 아니 내가 푸는 거 그냥 쳐다만 봐서 뭐하게? 뭐 할 거야? 그렇게 물어볼 거면? 차라리 이 문제에 대한 흐름을 전혀 못 잡고 있으니까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라든가 무언가 이렇게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알아야지 그냥 모르겠으니까 풀어주세요. 이렇게는 질문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해드리긴 할 거야. 풀어드리긴 하겠지만 도움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질문하실 때 이렇게는 하지 말라고.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편입 합격이 목표라면 반드시 라고 해가지고 몇 가지 지켰으면 좋겠는 것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 첫 번째는요. 일정한 루틴으로 생활을 하세요. 뭐 강의에 대한 준비와 이런 것들은 제가 하지만 시험장에 들어가는 건 여러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 그렇다 보니까 성실함은 기본이야. 성실한 건 기본이야. 그게 기본이 된 상태에서 노력을 얼마나 하고 준비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지. 성실함도 없이 그냥 떡하니 뭐 준다고 해서 그거를 다 받아먹어서 원하는 결과 주세요. 이건 안 되지. 그렇게 해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성실함은 기본이기 때문에 일정한 루틴으로 생활하는 건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고. 두 번째, 수학 시간엔 절대로 지각 결석은 하지 마세요. 물론 조금 여유를 부리셔도 되는 거는 1, 2월 달
동안만이야. 1년 동안에는 조금 여유 부리셔도 돼. 다만 그렇게 되면 나중에가 힘들어지겠죠. 왜? 1달 동안에 뭐 하셔야 된다 그랬냐면 습관 잘 들여놔야 되잖아. 적응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3월 달부터 완벽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유예 기간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무언가 특별한 사정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렇다면 1달 동안에 사정이 생기라고. 응? 그 이후에는 사정이 생기면 안 돼요. 가족 모임 내년에 가세요. 그런 것들 다 내년에 하시고 올해는 그냥 열심히만 이렇게 하시라고. 왜? 정규 진도 나갈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번 빠지잖아. 다음 수업이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냥 멍 때려야 돼. 그냥 얘기하는 건 그냥 쳐다보다 가야 되고. 그러니까 지각 결석은 웬만하면 절대 하지 마시라고. 수학 시간에는. 자, 그 다음 이거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영어 수학 밸런스 유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언가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어. 뭐는 있냐면 자신 있는 과목이 뭐고 자신 없는 과목이 뭐다. 주력 과목은 있을 수 있어. 다만 밸런스 유지는 돼야 돼. 제가 말하는 밸런스 유지는 둘 다 동등하게 잘한다. 물론 제일 이상적이죠. 제일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거는 재밌고 잘하고 이거는 잘 못해. 그러니까 나는 이쪽에 승부를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 얘가 아무리 안 돼도 끌고 가야 돼. 이렇게 끌고 가야 돼. 아니면 왜 그러냐면 인문계랑 자연계가 있잖아요. 응? 인문계랑 자연계가 있잖아. 인문계는 영어 한 과목 가지고 보죠. 자연계는 영어 수학을 보죠. 자, 미리 말씀드리면 1년간 공부하기는요. 여러분들이 힘들어. 왜? 과목 수가 많거든. 그럼 당연히 공부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1년간 죽을 상일 거야. 그리고 더 힘들 거고. 대신에 연말 돼서 여러분들이 아마 더 웃고 있을 거야. 시험 치러 갈 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더 웃고 있을 거라고. 왜? 생각해봐. 한 과목 가지고 시험 보는 거랑 두 과목 가지고 시험 보는 거면 어디가 점수가 더 잘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한 과목 보는 게 더 점수가 잘 나와야 되지 않겠어? 왜? 공부하기가 나도 편하면 어때? 남도 편할 거 아니야. 공부하기가 불편하면 나도 불편하지만 남도 불편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한 과목에 치우치시면 안 돼.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영어 수학 밸런스 유지 좀 잘해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자꾸 좀 확인을 받으세요. 원장님께 물어보셔도 좋고 저한테 물어보셔도 좋고 그런 식으로 자꾸 확인을 좀 받으시고, 다섯 번째는요. 성실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기본적인 거야. 성실하지 않으면서 잘 될 수는 없어 절대.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문답식 호흡. 이게 뭐냐면은 제가 좀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문제를 풀거나 이러다가 이제 간혹가다 자꾸 물어볼 거야. 그러면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자꾸 호응을 주셔야 돼.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을 창피해서 안 하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잘 파악을 못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 내가 못하는 게 티가 나야지만 실력이 없대.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있어요. 만약에 어떤 친구가 쟤 뭐지? 되게 못하는데? 이런 느낌을 받다가 갑자기 걔가 이렇게 잘하게 되잖아? 엄청난 자극이 될걸? 와, 망했다. 나 이제 쟤한테도 지겠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생기다 보면 당연히 전체적으로 이렇게 쑥 잘 될 수밖에 없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렇게 조금 진행을 할 거다. 그러면 이렇게가 되면은 여러분들은 충분히 편입 합격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요 6가지 이야기는 좀 잘 지켜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어쨌든 편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1년 동안 이렇게 보면요. 뭐 다른 선생님들도 충분히 열심히 하시고 뭐
여러분도 열심히 하시고 저 또한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성실함은 기본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라 말씀드렸죠. 저 또한 여러분보다 어쩌면 더 성실하게 움직일 거고 열심히 뛸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뛸 거예요. 같이 뛸 거고 처음 실력이 정말 지금 어떤 상태여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저랑 같이 했던 친구들을 보면은 정말 못하는 친구였다가 이렇게 잘하게 된 친구도 있었고, 제가 지금까지 제일 가장 역작이라고 해야 되나? 그랬던 친구 중에 한 친구는 통분을 할 줄 모르는 학생이었어. 통분을 할 줄 모르는 학생을 합격을 시켜드렸다고. 편입 합격을. 처음에 통분을 할 줄 몰라. 여러분들 통분을 할 줄 알죠? 아무리 기초가 없어도 이 정도는 할 줄 아는 거 아니야? 2분의 1 더하기 1 계산 못 하시는 분. 이 친구 이거를 까먹었대. 이랬던 친구가 실제로 있었다니까? 괜찮아요. 정말 기초적인 것부터 출발해가지고, 같이 해보자고요. 제가 정말 열심히 뛰었고, 그리고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합격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조금 열심히 하셔가지고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이고요. 제 이름이고, 그 다음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돼. 됐죠? 그리고 제가 올해 2021년이죠. 2021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2021년 중에 제일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20년도보다 더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좀 수업을 더 많이 하고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이랑 좀 소통할 시간이 좀 많이 줄어들더라고. 너무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버텨지지가 않는 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하루에 이제 뭐 수학 문제를 몇 문제나 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최고 하루에 수업하느라고 하루에 수학 문제를 200개씩 풀었어. 그럼 최소한 나보다는 많이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200개를 풀기 위해서는 하루에 수업하느라고 200개를 풀었어. 그러면 200개를 풀었으면은 얼마나 수업을 많이 했는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소통할 시간이 줄어들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다시 좀 소통을 좀 많이 해보려고 생각 중이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혼자서 좀 고민하지도 마시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분명히 해결점들을 찾을 거고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혹시 궁금한 점 있나요? 없죠? OT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